네, 다음으로 창고 위치의 설정입니다. 창고 위치 설정은요, 물류의 효율성, 특히 보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창고 설정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물의 건물이나 기타 대포, 창고 이런 곳의 입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창고 입지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점을 받기 위해서 싸게 물류를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창고의 종류를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고의 입지 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용 창고와 영업용 창고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복합해서 사용하면 이점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물류관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고의 의의고요. 창고라고 하는 것은 보관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보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창고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는요, 교통의 편의성도 있어야 되고요. 소비지의 입지에도 가깝게 있으면 좋겠고요. 철도, 공로 여러 가지 교차점이 되면 더 좋을 거고요. 각종 화물의 교류가 일어나고 매매가 성행하는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는 내용이에요. 도심지에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비싸잖아요. 창고 부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비쌉니다. 건립은 똑같은 비용을 들지만 창고 입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 물류창고 하면 좋은 거 알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어떤 거점을 두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창고는 어떤 기능을 할 것입니까? 보관의 기능, 수급 조절의 기능. 수급 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주는 시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관의 기능 중에서 보관이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보관의 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물건을 더 좋은 가치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격 조정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출하 시기의 조절로 인해 가지고 가격 조절도 가능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이, 축산물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어요. 자, 운송비 절감 기능이 있고요. 운송비도 적게 들게 할 수 있겠더라. 유통기간 연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기능도 있고 유통 가공의 기능도 있습니다요. 여기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유통 가공의 기능입니다. 창고는 매매의 기능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필히 틀린 오답이라고 창고에서는 매매 못하는데 라고 딱 오답을 체크하신단 말이죠. 아닙니다. 창고는 매매 기능도 가지고 있고 특정 창고는 유통 가공도 합니다. 유통 가공도. 자, 창고에 분류가 있습니다. 보통 창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역 창고를 이야기하고 플랜트 건축물에 의해서 커다랗게 지어진 형태이고요.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핸들링하기 편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게차, 기타 장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단층 창고, 다층 창고를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메자닌, 그 지게차로 이용해가지고 하역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요것이요, 기계화 돼가지고 스택과 크레인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화 창고가 됩니다. 스택과 크레인, 스태커 크레인을 체크를 하십니다.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요. 스태커 크레인은 직접 사람이 타는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지가 알아서 집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렉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다단의 층을 옮겨주는 지게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을 찾아보시는 것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동화 창고는요, 요 스태커 크레인이 시스템에 얹어진 형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피킹이 가능한 형태, 픽업이 가능한 형태, 딜리버리, 인도가 가능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보통 창고, 일반 창고, 저장 창고는 뭐예요? 저장 분립체에 의해 가지고 사일로가 있다든가 어떠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창고를 의미하고요. 벌크 화물이나 곡물, 분립체에 의한 복원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 사일로는 뭐예요? 사일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선입선출, 위에서 넣으면 밑에서 뽑아내기 쉽게 벌크 유의 물건을 담아 놓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야적 창고는요, 뚜껑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그래서 노천이나 옥 외에 있는 야적 보관 창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야드는 야적 창고라고 합니다. 야적 창고, 야적장이라고 하죠. 자, 수명 창고고요. 수면 창고는 호수, 항만에 있는 창고를 의미하고, 수면 보관의 경우에는 조수 등에 의해 가지고 유실을 방지하기, 조수가면 조수간만에 차죠. 자, 그래서 들물, 날물이 있는데 그 날물에 의해 가지고 목재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냉동 냉장 창고는요, 냉정 가능한 실외기가 바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 온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냉동 창고는요, C1급은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C2급은요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도, C3급은 마이너스 2도에서 10도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건 냉동 창고는요, F급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 이하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더라. 그리고 냉장 창고는 C급의 C3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냉장 창고라고 해야 되겠네요. 냉장 창고. 이렇게 정원 창고 있고요. 정원차는 공조기가 달려져 있는데 온도를 10에서 20도로 계속 정온으로 맞춰줘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의 생태는 10도에서 20도에 그 보관이 서늘하게 해주면 그 퀄리티,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이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마탱이가 가버리면은 그죠, 팔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정온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창고가 있고요. 소방법상의 위험물이나 고압 전선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창고들을 의미합니다. 간이 창고는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텐트형의 창고를 의미하죠. 자, 자가용 창고, 영업용 창고 있습니다. 자가용 창고는 지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낸 형태고요. 기업의 자사에서 직접 설비를 갖추고 건축을 해내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영업용 창고는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필요한 공간을 빌려 쓰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자가용 창고와 영업용 창고의 장점과 단점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섞어서 문제 낸다고요. 자가용 창고의 장점은요, 직접 관리 통제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야근해라 하면 해요. 하지만 영업소에는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전문업자가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자사 물품의 최적 시설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기계의 생력화, 성력화는 뭐예요? 영어로 labor saving, 그죠? 사람의 인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계화 가능하고, 하역 설비가 설계가 가능하여 내 마음대로 충분한 고객 서비스 가능하고, 수주 출하 일괄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보관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겠죠. 단점은요, 돈이 많이 들어요. 어마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고, 계절에 따라서 비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하기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됩니다. 냉동 창고 갖고 있는데요, 어느 날 많이 들어오고 어느 날 없어요. 텅텅 비면 어떻게 돼? 창고의 비효율화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업 창고와 자가 창고를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맞춰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점은 인건비 관리비가 부담스럽다. 재고 폼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창고 끄트머리에 놔둬요. 내 건데 뭐, 내 건데. 갖다 놓으면은 어디 놔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옷을 사오면 옷 사온 거 잘 안 입는 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놔두면 그래요. 근데 영혼 창고는 뭐야? 그 공간이 돈이잖아요. 공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계속 한단 말이죠. 자, 전문업체가 영업용 장점입니다. 영업용 창고의 장점. 전문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관리 가능하고 자사의 설비 투자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보상제도 확립되고 비용 지출 고정적입니다. 수요 감소에 의해서 유휴 시설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유리한 입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 유리한 입지 선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 창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비수기에 이 물량을 땡기기 위해서 해당 화주나 해당 회사를 따라 땡겨내려면 웬만하면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이고, 단점이 있어요. 시설에 플렉시블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적다. 특수시설을 갖춘 창고가 부족하고 자사 목적에 맞는 창고 설계가 어렵다. 그리고 주문 폭주 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창고의 수배가 불명확하다. 내가 원할 때 물건을 넣기 위해서 영업용 창고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희한하게도요. 성수기 비수기는 다 겹칩니다. 대부분 겹쳐요. 그러면 해당 물품을 많이 들어오는 봄 그리고 가을의 경우에는 창고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름,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그 창고 잡는 게 너무 수월해가지고 빵꾸가 뻥뻥 나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유지 관계도 잘 맞추시는 게 맞겠더라. 자, 창고 입지의 요건입니다. PQRST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Product, Quantity, Route, Service Time입니다. 창고의 입지 선정 이 5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석되고요. 위치가 나오다 말이죠. 그죠? 이 5가지를 제대로 분석해야지만이 창고를 잘 잡을 수 있다. PQ 분석입니다. 화물의 범위에 속하는 분석 요소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대상 물품이 단위 수량과 품종이나 포장이나 단위 용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용적이나 중량이나 개수 시간에 따라서 그에 대한 화물의 흐름이나 화물의 정도 양을 파악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다 필요 없어요. 루트가 잘 중요해요. 경로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에서 메인 메카를 딱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R 분석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ST 분석, 서비스와 타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조와 판매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 부분에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과거와 현재를 실상으로 해서 면밀히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물류 유형 분석 방법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서비스와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고의 집중 및 분산 배치고요. 시험에 어마무지하게 나와요. 어마무지하게 상자 분산형입니다. 각 창고의 성격이 같은 거예요. A, B-, C- 이렇게 상자 분산형입니다. 각 창고의 성격이 같은 형태로 창고 간의 품종 구간에 있어서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 크기가 비교적 작은 창고에 위치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단점이 뭐예요? 기계화 생략화하기 곤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장점은요. 한 곳에서 모든 품목의 집화가 가능하고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고객 서비스 유리하고 긴급한 출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중형에 비해 가지고 창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창고 내 운반 거리가 짧게 됩니다. 단점은요. 기계화 생략화 곤란하고 관리 요원이 과다하게 필요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재고와 현품 간의 대응 관계가 나빠지고요. 집중형에 비해 가지고 재고량이 많지 않으면 품절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창고 자체가 작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생산 공정에서 각 창고까지 운송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창고와 창고 간에 다른 물품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싹 다 모아 가지고 그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혹은
기업이 원하는 곳에 갖다 주려 하면은 거리가 많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증가 요소가 됩니다. 친자 분산형입니다. 각 창고 간의 성격이 다른 형태로 보관을 하는 보관 품종도 다르게 됩니다. 유닛화 되어 있는데 용이하지만 주문 시에 여러 창고에서 집화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점은요, 창고 내 품종이 적어가지고 관리가 쉬운 동시에 유닛 노드화가 용이하다. 유닛 노드화라는 말은 뭐예요? 단위화 시킨다는 거죠. 제품을 단위화시켜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설비 기능이 단순화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창고까지의 운송 거리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수요 발생 시 여러 창고를 집합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 줘야 되고요. 공정 관리가 매우 난해하게 됩니다. 고객과의 거리가 멀고요. 납품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집중형이고요. 한 공간에 대형화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다 갖다 놓는 형태입니다. 자, 장점, 단점 엄하게 많겠죠. 대형화 하면 어떻게 기계화 생략하는 가능하지만 관리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공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보와 현품 대응이 용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통괄적인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에 대한 품목 수량이 모두 구비가 가능하고요. 그 구비된 것을 다 집중적으로 물건을 줄 수 있겠습니다. 배송센터 규모나 출하시설 운영이 가능하고요. 관리 요원이 적어가지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단점은 창고가 대형화로 인해 가지고 창고 내 운반 거리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CJGLS 신평공단의 넓이는 약 한 10,000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데 햇반 공장 다르고 다시다 공장 다르고 레토르트 공장 다르고 음료수 공장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에 대한 출하가 물건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물건 다 피킹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00평을 돌아야 된다. 그죠? 10,000평 돌면은 여러분들 말이 10,000평이죠. 화장실 가려면 가로 세로 해가지고 1km씩 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km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한 넓입니다. 이런 걸 전부 다 반영을 했을 때 운반 거리가 너무 많아진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작업자 개인의 책임 추적이 곤란합니다. 너무 많은 제품이 너무 넓은 공간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거 실었노? 아무도 내가 안 했는데요. 유통기한 넘으면 내가 안 했는데요. 발뺌하기 바쁘죠. 발뺌하기 바쁩니다. 그래도요, 요즘은요, RFID 장비가 너무 발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비 써가지고 누가 피킹했는지 그 피킹 번호까지 싹 다 나와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자, 아주 중요하다. 쌍자분산형, 친자형, 그리고 집중형, 이렇게. 자, A, 친자형은 A-B-C, 집중형은 A, B, C가 한 곳에 모여져 있는 형태이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의 공간 관리가 있습니다. 창고의 레이아웃, 그죠? 레이아웃은 뭐냐면 창고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틀을 짜는 걸 레이아웃이라 하는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스페이스 활용해서 창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물품, 통로, 운반기기 및 사람의 흐름을 잘 맞춰가지고 웬만하면 직진성 그리고 교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공간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이아웃 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부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쌓도록 합니다. 창고 설비를 최적화해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적재하게 하고, 물품, 운반기기, 작업자의 역행 교차도 막으시면 좋겠고요. 계획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공간을 배제시키고, 중요한 것이 화차, 운반기기, 렉, 통로 입구, 그죠? 기둥 간격을 모듈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듈화는 단위 척도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듈화를 근간으로 단위화가 이루어지고 단위화가 이루어지면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듈이 기본이라고요. 로케이션 관리입니다. 로케이션 관리. 프리 로케이션 아무 때나 놔두는 거죠. 자동 창고는 프리 로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왜냐? 기계는 다 아니까. 레기 번호와 레기 레이와 베이와 티어와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보관이 다 가능합니다. 많은 존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조인트 프리 로케이션 일부 구간에 있어서 프리 로케이션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정 분모군에 대해서 일정한 보관 구역을 설정을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프리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선반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픽스 로케이션은요, 고정 선반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선반 번호마다 해당 물품의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공간을 다, 자, 모정사로 오셨네요.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다시 찍지를 못하고. 자,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존 로케이션, 픽스 로케이션 이야기할 차례죠. 고정 선반 번호가 있어서 선반 번호마다 해당 물품을 어디에 선적해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모든 공간을 다 알 수 있는 수작업의 경우, 사람이 인력이 들어가는 작업의 경우에는 픽스 로케이션 순차적으로 그리고 머리가 이제 다 해당하는 물품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 로케이션, 프리 로케이션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 기계화, 생략화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